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몸에 벼랑한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오느라고 여러분들을 한동안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도 그 바람에 저는 사전 투표를 하고 선거 당일에는 병실에 누워서 개표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즉시 좀 찾아뵙고 여러분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채널24기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 그래서 뒤늦게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5시까지 이제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는 물론 기쁘죠. 어쨌든 승리했으니까. 채널24K에서는 진작에 예상을 했었죠. 방송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이길 거다. 그러고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결과를 이제 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한 그런 심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거의 선거 혁명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그런 결과가 나왔어야 당연했겠죠. 못 돼도 우리 생각대로라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이렇게 감지해 보면 6대4 정도의 흐름은 있는 거 아니냐. 이 정권이 그만큼 잘못하고 바뀌어야 한다. 이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 최종 발표가 나고 5시까지 100% 개표 완료되는 모습을 보려고 그냥 병실에서 막 아파 죽겠는데도 버텼는데 근데 결국 5시까지도 100%는 안 됐습니다. 98%까지 이제 지켜보고 개표율. 그 뒤에 이어진 당선 연설장의 모습, 이것을 보고서는 영 입맛이 좀 쓰다. 이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앞에 쫙 도열하고 쓰고 서로 이제 축하하고 당연히 함께 싸웠으니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야. 그 인지상정이고 그런 풍경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공을 얼마나 세웠길래 거기 나와서 그러고 앉아 있는지 그 하나씩 이제 면면을 뜯어보다가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이제 축하를 하는 자리라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같이 공천을 받겠다고 싸웠던 예비 후보들 그 사람들 모습은 다 보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죠. 그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기에 들어올 자리가 아니었을 사람, 안철수 같은 사람이 정중앙을 딱 차지하고 앉은 이런 모습.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 이 앞을 우리가 걱정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들이 참여 안 했을까? 글쎄요, 직접적으로 말하기로 하자면은 유승민 씨 같은 사람들, 홍준표 씨, 어째서 황교안 씨 같은 사람도 거기 초대가 안 되고 참여를 안 했는지, 장기표 씨며,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병상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저렇게 헤아려 본 건데요.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채널24K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작에 상대의 악수가 워낙 커서 그것이 이쪽에 이제 득으로 승인으로 가점이 붙었고 그래 이제 이길 거다 이렇게 봤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제일 큰 공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요지부동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만 한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했던 지금 우리의 이 독자분들 같은 애국 자유시민층 이들의 결집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제부터 중요한 승리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언론에서도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은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있었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을 해두어야 합니다. 뭐냐? 미국의 세력이죠. 종전선언이라든지 북쪽과 중국의 계획적인 사이버 선거의 개입 이런 것들이 어째서 이번에 이렇게 아무 동작을 못했느냐. 그건 분명히 미국의 힘이었죠.
만일 문재인 정권 측에서 민주당 정권 측에서 종전선언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공시킬 수 있었다면 그들이 통진당의 이석기를 풀어놓고 민노총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이랬던 그 회오리를 만들어내서 종전과 그리고 평화통일과 남북통일체 이거를 밀고 회오리를 만들었더라면 그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중국의 이 사이버 팀들의 개입, 북쪽에서의 개입, 이것이 EU와 미국 쪽에 있었던 해커들의 집단적인 방해에 의해서 차단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이번 선거의 승리를 가져다 준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들에 의해서 결국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의 흐름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개표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확정된 이후에 5시간 이내에 축하 전화를 당선인에게 했다라는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성공을 했을 때 그거를 가장 기뻐해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그 승리한 자와 그를 지원해서 기뻐해 주는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분명히 후원을 했거나 거기에 어떤 작용을 했거나 이랬던,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졌던 그 관계가 아니고서야 누군가 남의 승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과 승리라는 것이 그 둘의 관계에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 이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 그 어렵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승리를 가져온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적든 크든 간에 작용을 했던 것이 있다면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이 부정선거 감시팀들, 이들이 이 투개표 현장에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그 방어막을 어느 정도 쳐줬다라는 것도 분명히 승리의 한 요인으로 고마워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러한데 비하자면은 글쎄요, 나머지 무슨 자기들이 어쩌고 안철수하고의 통합이 어쩌고 이것들의 역할이 거기에 비할 것이냐. 그러면 더 6대4 정도로 크게 이겼을 것을 이렇게밖에 승리하지 못한 간표 요인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 간표 요인으로 꼽자면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내분, 무질서, 시간 낭비, 무능력, 그리고 비과학적인 선거전, 도대체 과학적 접근이라는 거, 질서 정연한 행정관리의 능숙함을 보여주는 이런 선거전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이 아마도 간표 요인에 정말 손쉽게 갈 수 있는 선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두 번째로 상대당 정당의 철면피, 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철면피적인 뒤집어 씌우기 전략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선거전, 이러한 마타도, 이러한 선동에 아직도 이렇게 취약하다는 거, 이것이 상당 부분 먹혀들어서 간표 요인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꼽아야 되는 게 마지막에 보여진, 사전선거에서 보여진 호남에서의 랠리 에펙트라는 거죠, 소위. 이쪽에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표가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집중효과, 랠리 에펙트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등장했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안철수와의 통합이 과연 잘한 짓이냐,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 됐느냐, 이것을 짚어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랠리 에펙트가 저는 있었다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된 게 여럿 있었죠. 우편으로 이제 송달이 된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우편 투표 그리고 사전선거에 있어서의 그 혼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골적인 선거 회방행위 이런 것들에 부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이젠 뭐 부인할 수가 없고 사실 저는 왜 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컷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렇게 핍박한 선거로 만든 요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고 윤 당선자 측이 풀어내야 할 산적한 국정과제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게다가 언론들의 문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 거죠. 과연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간표인을 그대로 개선하지 못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어떻게 전부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린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금 이제 구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 이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172석이라는 민주당이 180석 현재 이제 정의당 다 합쳐서 하면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의석이 이제 172석으로 이제 줄어들었죠. 이 민주당 의석수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이게 참 당면한 걱정입니다. 이러한 당황의 한 단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김부겸 총리의 유임설 같은 얘기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유임설 이거는 간단히 우리가 보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신문의 오보였다. 이렇게 넘기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속에는 아주 중대한 우리가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따로 다루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제 실타래 마구 이제 말려 있는 실타래 같은 이러한 엉킨 전국을 풀어가는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이야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무릇 이제 매듭을 푸는 방법 마구 엉켜 있는 매듭을 다 풀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매듭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서 오래 품고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들여다보고 그런다고 해서 매듭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는 일찌감치 알렉산더 이야기에서 이건 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겠지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것이 있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 매듭을 푸는 자 이가 이제 뭐 인도를 정복할 것이다. 뭐 이런 전설. 그 앞에 이제 알렉산더가 가서 그냥 단칼에 매듭을 요절을 해버렸다. 그걸 풀었다고 그래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끈질기게 그 매듭을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결을 찾아내서 최초의 단서를 찾아내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밖에 매듭을 푸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최초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거냐 여기에 대한 조언을 단도직입으로 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윤 당선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렵게 압박하고 있는 게 172석의 상대당의 의석수라면 그쪽의 의석수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이 사회에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뭐 일부 북쪽에서 작업을 했었던 그 작업을 담당했었던 사람의 증언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사회에 넓고 아주 깊게 퍼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반대한민국적인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는 간첩 세력을 포함해서 그의 방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먼저 철저하게 색출해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누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닌지를 명백히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색출하다가 보면 당연하게 많은 숫자가 머릿속에 윤 당선자 머릿속을 압박하던 숫자가 가볍게 정리돼가는 그런 단서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 여기에서의 불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고 그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중에서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사람들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거의 3분의 1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례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법정 기한으로 하면 이미 정리가 됐어야 할 시간이 지났죠.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이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래야 정말로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통합하고 누구와 협치를 할 것인지가 명백해진다라는 명분이 명백해지는 거죠. 동시에 굉장히 많은 상대방의 저항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장 차관을 비롯해서 고소 고발을 당한 장 차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만 법에 의해서 냉정하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는 순식간에 질서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방바닥에 바퀴벌레들이 와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바퀴벌레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으려면 안 되죠. 과감히 살충제를 분무하든지 과감히 불 하나만 제대로 켜도 달아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호해야 할 영역, 보호해야 할 대상을 확정하고 차분차분히 걸음을 옮기면 그것이 바로 통합이고 그것이 바로 협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 속에서 병행해서 완성해야 할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 정당은 결코 오래 지금 상태로 가지 못할 겁니다. 당권을 놓고도 싸울 것이고 이 이후에 논공행상이라는 걸 내놓고서 자리를 놓고도 끊임없는 잡음을 만들어낼 것이고 국민들을 실망시킬 것이고 당선자의 지지율을 급속하게 하락시킬 겁니다. 당선자의 지지율이 탄탄하게 오랜 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한 당선자는 이와 같은 정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헌법적 이익을 위한 정리를 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감히 국민의힘의 내부 정리에 단호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지역 무슨 뭐 어디 몇 명 어느 파벌이 몇 명 어느 파벌을 받아들이고 말고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원칙은 하나 국익을 위해서고 그리고 국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재를 적소에 심는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초지일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 기간 중에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이런 부패와 부조리의 문제, 전 정권의 부패 부조리의 문제에 정리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 나라에 새로운 법치가 세워질 것이고 그러한 법치의 기반이 확립된 뒤에 좀 더 나은 우리의 미래의 권력 구조나 이런 것을 위한 개헌의 논의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차분하게 풀어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순서를 제대로 밟는다면 5월에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이 약속이 돼 있죠.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만 이때를 전후해서 대한민국의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수순이 있다는 사실.
수순을 그르치면 아무리 큰 대마도 죽고 만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신신당부를 하고 싶습니다.